여러분, 안녕하세요.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 멘토, 성공한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특별하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흔히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삶의 지혜와 함께 여유를 선물 받는 거라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뿌리내려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조금씩 그리고 조용히 좀먹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합니다. 바로 생각의 독,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나쁜 말버릇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단순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은퇴와 함께 찾아오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 자녀들의 독립,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 같은 인간관계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변화가 크게 다가오죠. 이 모든 변화의 물결 속에서 때로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마음을 잠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병들게 하고 결국은 몸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제 와서 뭘? 다 소용없어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이 단순한 푸념이나 한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들은 우리 뇌 속에 부정적인 회로를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몽땅 앗아가며 결국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병든 마음의 상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치명적인 말버릇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각각의 말버릇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생각의 독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해독하고 건강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숨어있는 독소를 찾아내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진짜 첫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음의 독소를 해독하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 자주 하시나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아니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감히. 이젠 그저 쉬는 게 상책이지. 심지어 거울을 보면서 주름만 늘었네. 이제 다 늙었지 뭐라고 중얼거리진 않으시나요? 이러한 자기 비하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말버릇은 노년에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 중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겸손해 보이거나 그냥 현실을 직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꽉 닫아버리고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버릇이 왜 위험하냐고요? 첫째, 이건 결국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실제로 뭘 시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돼요. 자기 효능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둘째,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심화시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스스로를 규정하면 삶의 재미와 활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건 결국 노년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요. 셋째,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시도를 회피하고 스스로를 꽁꽁 가두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럼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기 쉽고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넷째, 이건 놀랍게도 뇌 활동을 저하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건 뇌를 활성화시켜서 치매 예방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버리면 뇌 활동이 줄어들어서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말은 실제로 여러분의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치명적인 독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해독의 핵심은 바로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 는 긍정적인 자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첫째,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너무 거창한 목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대신 매일 10분 걷기, 새로운 요리법 하나 배우기, 스마트폰 앱 기능 하나 익히기처럼 아주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그걸 달성해 보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하나둘 모여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둘째,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뛰어들어 보세요. 나이와는 아무 상관없이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악기, 외국어, 그림, 컴퓨터 아니면 전혀 새로운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과정 자체에서 큰 즐거움과 함께 엄청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셋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습관화하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활짝 미소 지으며 격려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롤모델을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능성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 입에 달고 사시진 않나요? 젊었을 땐 내가 말이야 얼마나 잘 나갔는데. 예전에는 다 내 손으로 뚝딱뚝딱 했지. 요즘엔 영 시원찮아. 또는 그때는 다들 열정적이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저 모양인지.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건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현재의 자신이나 현재 상황 또는 주변 사람들을 과거와 비교하며 비하하는 말버릇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두 번째 독입니다. 이건 결국 현재의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이 독이 왜 위험하냐고요? 첫째, 현재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계속 매달려 있으면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과 감사함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이건 결국 불행한 감정을 키우고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과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젊은 세대나 주변 사람들을 대놓고 비난하는 태도는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들고 심하면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여러분의 사회적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만듭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회와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되고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에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이 없네.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이어져 삶의 활력을 완전히 잃게 만듭니다. 그럼 이 과거 미화라는 독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해독의 핵심은 바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첫째,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좋았던 과거를 추억하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이 현재를 비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거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일 뿐이고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인지하세요. 둘째, 현재의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꼭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오랜만에 친구와 나눈 짧은 통화, 창문으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처럼 현재의 작고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새로운 경험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대신에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네. 한번 배워볼까? 라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 노력하면 여러분의 현재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넷째,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특히 젊은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오히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다섯째, 과거의 지혜를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과거의 경험을 현재를 비난하는 데 쓰지 마세요.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로 삼아보세요. 옛날에도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니 좋더라와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붙잡히지 않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재라는 굳건한 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고 계시진 않나요? 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저 인간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평생 희생해서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것뿐이네. 심지어는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자신의 불행이나 어려움의 원인을 전적으로 타인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말버릇은 노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네 번째 독입니다. 이 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피해 의식이라는 무서운 감정으로 발전하여 결국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독이 왜 위험하냐고요? 첫째,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끊임없이 남 탓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면 사람들은 결국 지쳐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이건 외로움과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분노와 적대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타인을 계속 비난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적대감이 겹겹이 쌓여서 평온함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혈압 상승, 소화불량, 불면증 등 다양한 신체 건강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셋째,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하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결국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듭니다. 넷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조리 소모합니다. 타인을 원망하고 미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정작 여러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에너지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럼 이 남 탓과 피해 의식이라는 독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해독의 핵심은 바로 자기 책임감을 기르고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째, 먼저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지금 느끼는 분노나 서운함,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감정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관점을 전환하는 연습을 하세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탓인가? 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셋째, 공감 능력을 키워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넷째,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하세요. 남 탓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계속 노출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다섯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세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관계는 여러분의 마음속 독을 해독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내뱉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또는 이젠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심지어는 어차피 아프고 힘들어질 텐데 뭘 그렇게 발버둥 쳐. 노년에 접어들면서 찾아오는 이러한 체념과 무기력감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네 번째 독입니다. 이 독은
여러분의 삶의 의욕과 활력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결국은 신체 건강까지 빠르게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독이 왜 위험하냐고요? 첫째, 자기 돌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늙으면 다 아픈데라는 생각은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건 결국 만성질환 악화나 새로운 질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 활동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무기력감은 사람들과의 교류나 외부 활동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만듭니다. 이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셋째,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새로운 자극과 활동이 줄어들면 뇌 활동이 둔화되어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넷째,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체념은 결국 깊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모든 것에 무기력해지는 것은 정신 건강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 체념과 무기력이라는 독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해독의 핵심은 바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자세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첫째, 아주 작은 목표부터 설정해 보세요. 너무 거창한 목표는 오히려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보세요. 오늘 햇볕 쬐며 30분 걷기,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드라마 한 편 보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기 등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둘째, 흥미로운 활동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평소 관심이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시도해보지 못했던 활동을 지금이라도 찾아보세요. 지역 동호회 가입, 봉사활동, 문화센터 강좌, 온라인 학습 등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세요. 어차피 늙으면 아픈다는 생각 대신 지금부터 관리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넷째,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취미생활, 여행, 새로운 학습,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것 등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투자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자신을 위한 투자는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세요.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세요.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도 전염되어 무기력감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삶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내뱉고 계시진 않나요? 다 부질없어, 살아봐야 뭐하나. 아니면 뭘 해도 달라지지 않아. 해봤자 소용없어. 노년에 접어들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을 허무하게 여기는 말버릇은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독 중 하나입니다. 이 독은 여러분을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의 수렁으로 빠뜨려 심지어는 삶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이 독이 왜 위험하냐고요? 첫째,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은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사람을 만나는 이유 등 삶의 모든 의욕을 몽땅 앗아가 버립니다. 이는 식사 거부, 수면 장애 등 심각한 자기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극심한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허무주의는 결국 깊은 우울증을 유발하며 이는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멀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대화하여 삶의 질을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넷째, 신체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정신적인 허무감은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 저하, 기존 만성질환 악화, 급격한 노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허무주의와 무관심이라는 독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해독의 핵심은 바로 삶의 의미 재발견과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찾아내는 겁니다. 첫째,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목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봉사활동,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누군가를 돕는 작은 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 등 여러분의 삶에 목적과 활력을 다시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둘째,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따뜻한 밥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등 일상 속의 작고 사소한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며 허무감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이나 생각, 그리고 삶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서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의 마음도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만약 허무감이나 우울감이 너무 깊어서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다섯째, 자연과의 교감을 시도해 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햇볕을 쬐고 흙을 밟고 풀과 나무를 보며 자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허무감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고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찾는 것이 바로 가장 용기 있고 위대한 행동입니다. 자, 지금까지 노년에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5가지 치명적인 말버릇, 즉 생각의 독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이 중 하나라도 아니면 여러 개가 여러분의 말버릇 속에 슬그머니 숨어 있지는 않았나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내뱉는 말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나는 아파라고 말하면 몸이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해.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뇌는 그 긍정적인 메시지에 반응하여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진짜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말버릇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의 독을 찾아내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해독법들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되찾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소홀히 하거나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성장하고 배울 수 있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세요. 그럼 채널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